네, 안녕하세요. 이채현재 올인하고 있는 일레건이라고 합니다. 다들 휴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양양으로 놀러 와서 좀 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저도 워낙 투자에 대한 생각들에 항상 빠져 있는 사람이라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브이로그 국장이 지금 쉬고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테슬라의 주가의 움직임들은 내일도 이제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뉴스들과 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테슬라 저가 모델 상반기에 나온다라는 힌트들이 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여행 와서도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너무나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구독도 해주셔서 제가 10,000명 이제 조기 이번 달에 달성할 수 있도록 좀 협조가 아니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모델 Y 루시퍼 같은 경우 이제 본격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진들이 릴리즈 돼서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전면은 뭐 훨씬 더 모델 Y보다 당연히 개선됐지만 후면이 너무나 이쁜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워낙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테슬라 주가가 사실 좀 최근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1월 2일 이제 인도량 발표 12월 1월 초에 하고 나서 조금 푹 빠졌다가 다시 또 회복했다가 쭉 그냥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1월 30일 날 실적 발표에 대한 아직 그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지금의 사실 주가는 이 펀더멘탈의 기초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 미래 뭔가 자율주행, FSD, 로보택시 이런 사업에 대한 많은 기대감 때문에 사실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사실 펀더멘탈로 받쳐주는 것들은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숫자를 좀 더 확인하고 가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1월 30일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 테슬라가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무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금요일 날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가장 1월 30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때 그런 일론 머스크가 좀 이야기들 할 텐데 FSD 라이센싱 다른 기업으로 혹시 FSD 라이센싱 있는지 혹시 캘리포니아 등의 로보택시에 좀 릴리즈하는 일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또 중국이나 유럽의 FSD 일정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원래는 1분기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고요. 유럽의 같은 경우는 1분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3월 1일, 뭐 4월 1일, 이래서 2분기 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밝혀지게 되면 실적과 더불어서 실적도 중요하지만 ESS 실적 같은 것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거고 실제 FSD 채택률이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좀 밝혀질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가 또 폭등 또는 또 약간 또 조정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 본격적인 25년도에 테슬라 시대가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당연히 좋은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여기 트럼프가 AI를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런 것들이 물론 여기에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스타게이트인가요? 이런 AI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AI 인프라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일론 머스크랑 좀 이렇게 걔네들은 돈이 실제 없어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뭐 이렇게 또 일론 특유의 설케즘한 그런 이야기들 나눴지만 뭐 충분히 트럼프는 이해할 수 있어 나도 싫어하는 사람 있어 오픈 AI의 샘 알트먼을 너무나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이슈는 있었지만 AI에 대한 뭔가 이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AI를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자율주행 규제가 이제 후속타로 풀려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인 모델 Q 저가 모델이 나올 것 같다라는 힌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들이 원래는 사이버 택시죠. 사이버 캡. 근데 이거는 원래 사실 좀 모델 Q로 예상됐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스트 차량에서 이 핸들이 발견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일론 머스크가 그때 시연했을 때처럼 핸들이 없는 무인 택시잖아요. 그런데 핸들이 왜 있지? 라고 했을 때 그 중간에
물론 테스트일 수도 있겠지만 모델 Q를 이런 원래 원도어인데 이런 거 투도어로 모델 Q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워낙 인기가 많던 뉴 모델 Y 주니퍼가 가격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최대 기존 가격보다 25% 높다. 물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격이 올랐긴 올랐어요. 그래서 테슬라 미국에서 가격 인상한 뉴 모델 Y 출시, 저가 전기차 출시 임박했나. 사실 모델 Y하고 모델 X가 모델 3도 마찬가지고 디자인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비슷해요. 물론 이런 것들은 기가 캐스팅이라는 테슬라 특유의 이런 생산 방식 때문에 어느 정도 타입이 좀 비슷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비슷한 디자인이 좀 있어서 서로 분간도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모델 S나 X 탈 때도 모델 3하고 Y를 분간도 못 하시는 분, 그 모델 3야? 모델 Y야?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니퍼로 인해서 확실히 모델 3와도 디자인이 차별화되었고 모델 X하고도 디자인이 바뀌었고 확실히 뭔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가격적으로도 이번에 구분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선정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이 내가 더 낮은 것보다 뭐 디자인이 차이가 안 난다? 이러면 좀 싫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면 전기차 테슬라가 모델 Y를 출시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세액공제 적용 전에 6만 달러부터다. 기존 Y 같은 경우 4만 8천 달러인데 FSD를 제외하면 8% 인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FSD를 포함하면 25%. 여기에 막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런치 모델이라고 해서 FSD 포함되어 있고 약간 뭐 시그니처 로고도 있고 그 안에 일부 옵션이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올랐다란 말이에요. 올랐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남들은 다 지금 저가 전기차 만들려고 난리인데 얘네들은 올렸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뭔가 새로운 가격 포지셔닝을 만들고 그 사이에 더 저가 모델이 있지 않을까. 이 가격 차이가 낮게 되면 차이가 없으면 그냥 나 모델 Q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1,000만 원 좀 더 보태가지고 모델 Y 살래, 모델 3 살래 이런 것들이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고 하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것들을 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가격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었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보게 되면 여러 시장에서 가격 인상은 테슬라의 수익률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올해 20-30%가 목표 달성이 더 업을 시켰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거 갖고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20-30% 증가한 230만 대를 목표치로 제시했는데 약간 불안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을 올린 걸 보니까 판매량 증대를 위해 모델 2 이런 것들이 안 나오면 이 판매량 20-30%가 증가하는 게 사실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델 Y가 아무리 잘 나왔다한들 아무리 10만 대 나왔다한들 이런 생산량 같은 것들이 감안되면 230만 대를 달성할 수 없다. 그 이야기는 저가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 이 가격대도 이렇게 조정하는 거 보니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다. 라는 논리입니다. 모델 업데이트가 판매 증가를 유도할 수 있지만 가격 상승을 뜻하기도 한다. 새로운 모델이 출시돼서 큰 성공을 거두지 않는 한 25년도 20-30% 판매량 업이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매드부시 같은 경우에도 2025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확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그 뉴스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면 이번 컨콜에 어떤 이런 포인트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게 굉장히 빠른 원래 중국에서 생산되는 거는 뭐 워낙 그 기가 상하이가 빨리 움직이는 것은 뭐 전 세계의 생산 공장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중국하고 기가 베를린하고 심지어 기가 텍사스에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시작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얘네들이 많이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개국과 4개 공장에서 거의 동시에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막 굉장히 기가 유럽에는 늦게 도착하고 막 이랬는데 완전히 다 동시 론칭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네들은 세액공제 같은 경우 배터리 같은 경우도
제가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중국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LFP는 당연히 이제 뭐 CATL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4680 2170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을 쓰는데, 미국에서는 과연 어디 거 쓰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테슬라 자체 배터리나 파나소닉 배터리가 보통은 쓰는데, 이 LG 이 4680 배터리라고 이렇게 밝혀졌더라고요. 그래서 외신들에서 보면 4680 배터리라고 하면은 아직 좀 LG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테슬라 자체 배터리인지 파나소닉 배터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은 배터리 특집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4680 배터리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주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680 배터리는 미국에서 사이버 트럭에게밖에 적용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어, 어느 정도 기술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것들을 따로 배터리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론이 당연히 이제 주가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 막 이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결국 테슬라는 엔비디아나 애플 시가총액을 추월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알파벳 뭐라고 했죠? 옛날에 애플하고 그 정유 어디죠?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여러 가지 회사들을 합한 것보다 더 큰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더 요즘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확실히 2025년도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말에 굉장히 특이한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주가에는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것들이 일론의 기행이나 일론의 뭔가 다른 것들을 사는 것들에 대한 뉴스들인데, 최근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텔을 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나 틱톡을 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불거졌었죠. 실제로 트럼프가 틱톡을 일론이 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만, 물론 지분 50%죠. 근데 지금 백악관이 오라클과 틱톡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조금 굉장히 다행인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텔 같은 경우가 아직 좀 남았는데, 인텔은 좀 더 큰 이야기여서 요거 사실 틱톡 SNS 하는 건 저는 너무나 반대여가지고, 인텔 사는 것도 사실 너무 규모가 커서 반대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X 같은 경우가 원래 사실 일론 머스크가 요 요게 좀 잘 안 되면 또 테슬라 주가를 또 주식을 파는 그런 행위가 있을 거라는 관측들이 초반에 있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인수할 때 많은 기업들이 이제 광고를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막 그 마이너스가 더 커졌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비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슬라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수설이 좀 없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요 X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플랫폼, 미국에서는 거의 장난 아닌 플랫폼으로 더욱더 안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에 참 능력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네, 이 로봇에 대한, 이게 지금 테슬라 로봇에 대한 건데, 이 가장 핵심은 손이다. 이걸 거의 인간과 여러 가지 각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해서 DOF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절과 동일한 이 각도를 내는 것들은 여기 우리 테슬라 로봇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 물론 뭐 걷는 거나 뛰는 거 이런 것들은 다른 로봇들이 더 잘하지만, 이런 손에 많은 생산성과 이런 손의 움직임은 테슬라 따라갈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로봇 시대로 빨리 생각보다 전환되는 것들을 지켜보는 것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 연휴 때 한번 가볍게 보시면서 평안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